오늘 날씨가 상당히 쌀쌀한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역에 기자분들이 참 많이 오셨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구미로 적으로 옮겼습니다. 인동에 사무실을 내고 주민등록도 인동으로 옮겼죠. 그리고 나서 가장 많이 한 일은 구미의 기업 현장을 찾아다니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구미시는 대한민국 산업의 출발지입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본산입니다. 그런데 구미가 어려워졌습니다. 도대체 구미는 왜 어려워졌는지, 앞으로 우리는 구미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 나가야 하는지 그 해법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구미 경제의 구원투수. 제가 구미 경제의 구원투수가 되어보겠습니다. 구원투수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투수가 되겠습니다. 승리투수가 되어서 우리 구미의 미래를 열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구미형 일자리를 성사시켰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구미에서 구미형 일자리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구미형 일자리는 미래로 가는 신산업인 전기 배터리 분야로 만들어야 한다. 라고 일찍부터 얘기한 것은 바로 김영건이었습니다. LG화학의 양극재 공장 직접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양극재 공장은 LG화학에서 지금 청주 오창에서 생산을 합니다. 연 4만 톤 규모를 청주 오창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에 LG화학이 직접 투자하기로 한 것은 양극재 공장 6만 톤 규모입니다. 오창보다도 규모가 큽니다. 거기다가 양극재에 보다 신기술이 도입되는 하이 리튬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 사업에 첫삽을 뜨고 이 사업이 착실하게 진행되면 구미는 2차 전지 산업벨트 중심이 될 것입니다. 포항, 구미, 대구를 연결짓는 2차 전지 산업벨트의 중심이 되어서 대구, 경북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작년에 스마트 상단 지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인천 남동공단과 함께 우리 구미공단이 스마트 상단 지정을 받았습니다. 구미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연말에 예결위에서 개수조정위원까지 하면서 구미의 신규 산업을 대폭 증액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나름 중요한 성과를 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2020년도에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구미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다시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 구미시가 우뚝 서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2020년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시범지역으로 구미가 선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고 나서 우리 해법은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을 국산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국회 대정부 질문과 예결위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을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부품 소재 장비 산업에 방위 산업이 네 번째 기둥으로 들어서야 한다. 방위 산업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방위 산업이야말로 원천 기술의 보고입니다. 우리 제조업이 사는 길은 저임금에 기초한 제조업을 탈피하고 기술 기반 제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기술 기반 제조의 궁극은 원천 기술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 기술은 그 대부분이 방위 산업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제조업 르네상스의 최종 목적지는 원천 기술인데 그 원천 기술에 도달하는 과정에 방위 산업을 빼놓고는 공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얘기해서 부품 소재 장비 산업뿐만 아니라 방위 산업을 또 하나의 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방위산업과 방위사업청과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설계했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방위산업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최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전기, 전자, 통신, 유도 이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구미만큼 튼튼한 방위산업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금호공대가 있고 LIG 넥스원이 있고 하나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이 구미시야말로 방위산업을 통해 제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대기업에 의존하는 구미의 산업이 아니라 강소 중견기업들이 성장하는 구미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결위에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올해 3월, 4월 요 사이에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시범 지역을 선정합니다. 현재 구미시는 사업 신청에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원래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시범 사업을 구미에 유치해서 구미가 방위산업의 출발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국방부는 단종되고 있는 군수품의 생산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K-15 비행기에 많은 부품들이 단종되고 있어서 실제로 수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사업의 내용은 첫 번째가 이 단종되고 있는 부품들의 국산화입니다. 그 부품들을 구미의 중소 중견기업들이 혁신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해서 생산하는 알짜 기업들을 구미에 양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미는 적어도 해마다 2,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양성됩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기자회견문과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올해 구미시가 강소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받는 일입니다. 이것도 올해 봄에 결정이 납니다. 작년에 포항이 2차 전지 재활용 분야와 관련된 강소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올해 구미시는 ICT 분야로 강소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구미시가 제조업에서 기술 기반 제조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연구개발 분야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구미시는 기존의 ICT 기반의 정부 사업에 기회를 따내야 합니다. 구미시가 ICT 강소 연구개발 특구로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크게 두 축입니다. 한 축은 가전 ICT입니다. 가전 분야 ICT입니다. 구미는 삼성과 LG, 특히 LG의 가전 산업이 출발한 도시입니다. 이런 역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구미가 가전 ICT 분야의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방위산업 분야입니다. 금호공대의 내용을 기초로 민관 방위산업 융합 분야를 ICT 연구개발 특구의 두 가지 축으로 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강소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받는 일을 올해 해야 합니다. 가능하냐?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구미시가 시범지역에 선정되는 것이 가능하냐? 강소 연구개발 특구 지정받는 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구미형 일자리를 유치해야 하고 그 내용은 미래로 가는 신산업인 전기 배터리 분야로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의 가능성과 지금 이 사업의 가능성은 유사하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수치로 표현하라면 이 사업을 원래 유치하는 것은 그 가능성에 있어서 저는 75% 이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만큼 준비해뒀고 그만큼 내용을 갖추어서 협력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미형 일자리를 성사시키고자 할 때와 같은 결과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원래 해야 할 일입니다. 구미형 일자리는 계속돼야 합니다. 한 방향으로 에너지가 응축되고 넘칠 때까지 몰아붙여야 합니다. 그래야 체질이 개선되고 신산업이 싹을 틀 수 있습니다.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정부가 관심 있게 밀어붙이고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기업가들이 똑같이 그 희망을 공유하게 되면 기업가들은 투자를 할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원래 세 번째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과 LG의 최근의 관심사는 가전 로봇입니다. 가전 로봇. 삼성은 가전 로봇 분야에 엄청난 비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순한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기술이 융합한 가전로봇의 시대가 올 것이고, 삼성과 LG는 이 가전로봇 분야의 미래를 설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전로봇이 가능하려고 하면 사물인터넷이 가능해야 합니다. 모든 가전로봇은 사물인터넷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물인터넷은 5G와 연관이 있습니다. 5G가 되지 않으면 사물인터넷도 불가능하고 가전로봇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구미에 5G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5G 테스트베드 사업을 구미시에서 우리 구미가 그 시작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은 당연히 5G 기반이 깔려 있어서 사물 인터넷이 가능한 곳에 자기들의 제조 공장을 염두에 둘 것입니다. 제가 LG화학의 전기 배터리 공장을 구미에 가져와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할 때도 모든 것은 추론에서 시작됐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을 이해하고 그 흐름의 연장선에서 기업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답은 먼저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삼성과 LG는 가전로봇에 관한 미래를 설계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제조 공장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고민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구미시는 그 제조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탄탄한 도시입니다. 원래 이 일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미형 일자리, 구미는 경제 문제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2020년도도 2019년도에 달려온 것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구미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미시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대기업 유치를 끊임없이 계획을 하면서도 구미시의 사정을 알고 나서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LG화학을 유치할 때도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것이 정주 여건 개선을 구미시가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볼 때 구미시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해줄 여력이 없습니다. 구미시는 경북에서 가장 빚이 많은 도시입니다. 쓸 돈이 없는 도시입니다. 오죽하면 구미시장을 200억짜리 시장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만큼 구미시의 재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 세출 예산 규모로 구미시의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인근 도시와 비교했을 때 인구 40만이 넘는 도시의 예산이 왜 이렇게 작으냐,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현상입니다. 현상은 드러나기 전에 그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구미시의 재정이 어려워지고 구미시의 인구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적다면 우리는 구미시의 세입 예산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원인은 세입 예산에 있는 것입니다. 구미시의 세입 예산을 들여다보면 지방교부세가 1,000억 정도입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구미시의 지방교부세는 약 400억 가까운 정도가 줄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가 이렇게 현격하게 일관되게 줄어든 도시가 있습니까? 이 기간 동안 포항시는 지방교부세가 3,000억 이상이 늘었습니다. 안동시도 같은 기간 동안 지방교부세가 2,500억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는 10년 동안 지방교부세가 400억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현실이 결국 구미시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 구미시는 정주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됐습니다. 구미시의 모든 사람들이 구미의 대중교통이 왜 이렇게 취약하고 구미 사람들이 가서 쉴 곳 하나도 없고 이런 도시가 되어 있는지, 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입 예산에 있어서 다른 도시들은 수천억이 느는 동안 구미시는 지방교부세가 오히려 거꾸로 갔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이 이 현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도록 일관되게 구미시의 재정이 악화되고 이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시킨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반성문을 써야 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한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는 노인 인구가 35,000명입니다. 군위구는 노인 인구가 10,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구미시는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노인 인구 비율은 엄청 낮습니다. 군위구는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1, 2위입니다. 그렇지만 노인 숫자는 10,000명입니다. 구미시는 35,000명이고, 그러면 그 노인분들에 대해서 재정 수요는 구미시가 많겠습니까? 군위군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노인이 35,000명인 구미시가 재정 수요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노인 인구 비율로 계산을 해서 교부세를 받으면 구미시는 못 받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누가 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얘기가 조금 길었습니다만 저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구미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보다 좀 장황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출마 선언문은 배포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건 의원에게 질의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영남매일 이진아 기자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국민 일자를 제안하셨는데요. 작년 7월달이죠. 7월달에 LG화학 2차전지 양극재 공장 투자의 협약색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착공은 언제쯤 하는지 또 고용원가는 어느 정도인지 좀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시장님과 시의 공무원들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일자리 수석과 정무수석, 지방자치비서관을 면담하고 온 걸로 합니다. 제가 그보다 한 일주일 전에 청와대에 들어갔었습니다. 구미형 일자리를 보다 조기에 가시화하자. 작년에 협약을 하고 속도 있게 진전을 시키지 못한 이유는 구미형 일자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상생형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항을 법을 고쳤어야 하는데 작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회가 잘 열리지 못해서 그 법 개정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초에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은 완비를 했고, 그래서 청와대에 가서 원래 조금이라도 더 빨리 LG화학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청와대와 그 얘기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원래 올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던 계획을 어떤 형태로든 빨리 진행시키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직접 교육 고용이 1000명이다, 뭐 그보다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양극재 공장을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양극재 공장을 가면 실제로 양극재 공장에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를 생산하는 라인 자체에 고용이 엄청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양극재 공장은 자동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 분야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인력 소요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분리막, 전해질, 음극재 공장이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구미에 하고자 하는 양극재 라인은 청주 오창보다도 미래형 양극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계는 지금 이 분야에 있어서 기술을 갖추기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것과 더불어 구미의 연관 산업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네, 말씀해요. 네, 경북 IT 뉴스 강명숙 대표입니다. 의원님, 예. 민주당 공관위에서
군의원 국회의원 후보를 추가 모집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저는 단수 추천될 줄 알았는데 그 안 되신 이유가 무엇인지 소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질문을 경제 문제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질의응답 시간은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제 문제 이외의 분야는 우순위로, 꾸미로 했으면 좋겠고, 기왕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 분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역 의원이 단수 신청한 전 지역 87개 모두를 추가 공모합니다. 구미만 추가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 현역 의원들이 단수 신청한 87개 지역 전체를 추가 공모하는 것이고 당에서 발표한 것을 인용하자면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발표를 저도 봤습니다. 예, 다른 질문. 예, 네, 메밀스 통신 박원진 기자입니다. 출마 경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가셔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집중하셨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구미의 그 예산 문제입니다. 아까도 그러니까 구미 시장은 200억짜리 시장을 하셨는데 저는 우선 말씀 사실입니다. 지금 보니까 특정 정당의 주 진지역 정치권이 구미시 예산 문제를 방치하면서 구미시는 정작 정주여권 개선을 맡은 일에는 예산을 쓰지 못한 정책을 가져왔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구미시가 대선 탈입도 높기 때문에 교부세를 많이 받쳐왔다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경북도 내 지자체 교부세 내부를 봤을 때 보면 구미가 어떻게 보면은 대선 탈입도 높기 때문에 역차를 당했다는 분도 있다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하게 대선 탈입도 높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지난번에 특정 정당들이 계속 집권해왔기 때문에 그로 인한 너무 안일하게 되었기 때문인지 거기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국가 산단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국가 산단이 재정 탈입도 있어가지고 국가 산단이 지역의 어떠한 지방세 수입의 많은 부분을 기획했던 건 사실은 그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구미시가 2010년부터 몰락을 하고 하였다고 진단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정확한 데이터 같은 게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럼 본인이 그리고 또 지방교부세는 단순하게 인구라는 게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정해져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 어떤 수치가 딱 끊기면은 국회의원이 있던 시장이 있던 간에 어떤 것과 자기 나오게 돼 있는 게 정해가지고 지방교부세입니다. 근데 본인이 국회의원 해가지고 지방교부세를 흔들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법적인 문제도 있다고 보여야 되거든요. 법적인 문제를 보호하지 않고는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교부세가 적은 이유 상대적으로 구미시의 재정 자립도가 높기 때문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구미시가 지방세 수입이 다른 시도보다가 높다고 해서 지금처럼 구미시의 지방교부세가 감소해도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누군가가 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지방교부세는 정해진 산정 기준에 의해서 배분됩니다. 그런데 그 산정 기준도 누군가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구미시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산정 기준에 있어서
구미시가 불합리하게 대우받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를 살펴봤어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인수도 그것의 하나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산정 기준으로라면 35,000명의 노인이 있는 구미시보다가 10,000명의 노인이 있는 군이 지방교부세를 받는데 훨씬 유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전체에서 노인 비율을 가중치를 주니까. 이 지방교부세 배분에 있어서 정산의 기준을 바꿔내기 위한, 구미시가 유리하도록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원래 안산시가 지방교부세가 크게 늘었습니다. 왜 늘었느냐? 안산시의 전해철 의원이 지속적으로 그 노력을 했고 행자부와 협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지방교부세를 배분할 때 그 산정 기준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숫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산시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아주 많은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많으면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지자체의 재정 수요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교부세 배부 기준에 반영시킨 거죠. 저는 우리 구미시가 원인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방교부세를 늘리는데 그 기준을 반영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특례를 도입하거나 하는 과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기자님께서 얘기하신 구미는 국가 산단이 아주 많은 도시입니다. 옛날에는 국가 산단이 재정 수요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기업을 유치하는 데만 지방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업을 붙들어서 지역에 정착하고 저 산단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방 재정의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부세 배분의 산정 기준에 국가 산단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방의 재정 수요를 반영시키는 것, 그것도 구미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십니까? 구미번 지청국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현직원으로서는 이제 책 기자회견이시죠. 그래서 이제 묻고 싶은 건 많은데 정책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단위산업의 출발지로 구미를 생각하신다는 의견에는 좀 공감이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이제 저는 김영건 의원님은 지금 경북연합의 민주당 의원이시죠. 근데 이제 특히 비대지만은 주목받았고 영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은 만약에 이번에 의회에 가시게 되면 24년만인가요? 경북에서 이게 전국에서 지금 민주당 의원, 야당 의원 나온 그 수십 년 만에 나오는 의원으로서 거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을 지내셨고 하니까 단박에 이제 그 의회에서도 국회에서도 유지급 이상의 주목을 받게 된다는 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건데, 저는 이제 정책적인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으시겠죠.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지지할 것은 구미는 이제 아까 그 인근에 동원복합 도시인 7국가 연계가 되어야지 이제 경북에서 포항을 넘어가고 또 쏠 수 있다.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7국가 연계되는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향후에 그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도시와 확장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미 인구가 40만이 넘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에 40만이 넘는 곳은 아주 귀합니다. 구미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 구미 같은 도시를 지방의 거점 도시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지방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작은 시군들도 필요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지역 전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군데군데 지방의 거점 도시들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거점 도시로 육성할 만한 도시가 구미입니다. 그러면 구미는 구미, 칠곡, 김천 이렇게를 연결하는 거점 도시로 성장해야 되고 지금은 원래 가까이 있다가 보니까 경쟁 관계가 더 부각됩니다. 구미와 칠곡이 경쟁하려고 하고 구미와 김천이 서로 경쟁하려고 하고 물론 경쟁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경쟁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더 급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근 지자체 간의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교통 문제에 있어서 칠곡과 구미가 협력할 내용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신한구의 이승호 기자입니다. 김영만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1년 전부터 구미에 내려오셔가지고 많은 활동을 보고 또 많은 일을 해내시는 걸 보고 쭉 지켜보면서 저도 글을 써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뵙게 되니 참 기대가 큽니다. 지금 현재 구미 원단 부분에 관해서 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미 공단 부분이 50인사가 되다 보니까 구조 고도화 1공단부 구조 고도화한다고 이야기하다가 스마트 산다로 이제 지정받아가지고 1조 사업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부터 본격적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김 후보님이 박진 구미 강산 핵심 클러스터, 그 다음에 경북 구미 강소 연구개발 특구사 이런 게 개명해진다면 상당히 구미가 기대가 좀 오늘부터 많이 임기된다면 발전폭이 상당히 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히나 인근에 신공항도 들어서고 한다면. 그런데 오늘 좀 아쉽게도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공사가 거의 끝났는데 5년단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5년단에는 지금 현재 도레이가 공장을 지금 착공하고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국가적으로부터 탄소 클러스터가 지정받아가 있습니다. 한데 지금 현재 흐지부지가 돼요. 그런데 본인에게 신경 쓰지 않았던 전주도 공동을 같이 받았습니다. 전주는 활성화되는데 현재 탄소 클러스터 지정이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걸로 좀 챙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돼서 알고 계신 분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요. 연관해서 구미 5공간 활성화 대책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래를 밝게 봅니다. 비록 현실은 암울하고
우리가 견뎌내야 할 고통의 터널이 만만치 않을 것이지만 미래는 희망적이고 낙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2차 전지 산업 발전,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강소 연구개발 특구, 스마트 산단, 5G, 사물 인터넷, 가전 로봇, 모두가 일관되게 하나의 흐름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가야 하고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밝다. 그리고 미래를 밝게 만드는 일은 우리의 숙명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탄소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좀 아쉽습니다. 그 일을 그렇게 진행한 분들이 왜 이렇게 놔뒀을까? 오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모든 일이라는 게 힘있게 물어붙이려고 하면 사업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관. 하나의 그림 속에 구성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의 진행과 설계 과정이 저도 뭐 많은 것을 모든 분야를 다 꿰차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일은 봄에 어디에다가 돌을 놓으면 가을에 그 돌 위에 대들보를 세우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게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방향은 그러고자 합니다. 제가 탄소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만족할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합니다. 또 다른 질문. 예, 경제 문제 하나, 현안 문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 프레미어스 김동선 기자입니다. 지금 전 4년 전부터 KTX를 구미역에 정지한다는 이제 무슨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그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안 문제에 있어서 가하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김영건 의원님이 그 을지역 지역위원장을 맡고 나신 후에 장기태 전 위원장에 맡기 전에 쪽으로는 이제 그 다음편 정지, 최근에 또 진문식 의원 그리고 김태고 의원에 대해서 도당에 제명을 했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집안도 제대로 못 다스리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함으로써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보내는 신뢰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선거를 포기하는 어떤 그런 단계가 아닌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입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가 군사공안 이전 최종 후보지가 국방부에 의해서 발표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구미로서는 상당한 기회였습니다. 2026년도 초에 민간공항과 군사공항을 함께 개항하겠다는 것이
계획인데 국방부는 매우 적극적입니다. 현재 대구에 있는 군사공항은 면적이 200만 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정한 부지는 400만 평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민수항공은 사천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군수항공에 관한 전략적인 거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국방부의 나름 계획이 이번에 이전되는 군사공항에 대한민국의 군수항공의 전략적인 거점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아닌가라고 짐작을 합니다. 군수항공은 충청도나 강원도, 경기도로 갈 수가 없습니다. 휴전선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군수항공이 들어설 수 있는 북방 한계선 정도가 이번에 선정된 군사공항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군수항공과 관련된 정비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곳에 집결이 될 것이고 그와 관련된 부대 산업의 기회가 구미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군사공항의 이전이 구미에게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공항의 설계나 공사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공항 내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공항과 관련된 주변 인프라, 교통, 철도, 그 외에 주거 등등의 인프라는 국토부와 새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원래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당장 우리가 구미 IC에서 구미 IC로 연결하는 H자의 고속도로를 신설해야 됩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를 H로 연결하는 구미 IC에서 구미 IC로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신설해야 됩니다. 이 고속도로는 4공단과 5공단 사이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5공단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5공단의 공단의 기업 유치도 훨씬 유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는 5년마다 한 번씩 고속도로 중장기 계획을 국가가 변경을 합니다. 반영을 합니다. 2020년도가 고속도로 중장기 계획을 반영하는 해입니다. 거기에 반영시키는 것이 1순위입니다. 이러한 군사공항과 관련된 주변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원래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2020년도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KTX와 관련된 교통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구미역으로 KTX 열차가 들어오는 문제를 말씀하는 분이 계시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구미 KTX 문제는 내륙 고속철도와 연관시키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예타를 통과한 내륙 고속철도의 기본계획을 원래 시작합니다. 그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우리가
반영시켜내야 할 것이 원래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뭐 회견이 막바지에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시의원 제명권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태 전 위원장님이 1년의 자격정지를 받은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장기태 위원장을 만나서 얘기도 나눴고 최근에도 만났습니다만 장기태 위원장님도 그 건과 관련해서 나의 역할은 없었다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구미시의 민주당 당원들이 물론 험지에서 오랫동안 고생한 것은 분명 맞지만 다들 그렇지만 우리 구미시의 민주당 당원들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야 한다. 우리도 혁신하고 변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일이 그렇게 발생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기태 위원장님에게도 미래에 그분이 더 좋은 기회에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당 시의원들이 제명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구미에서 시민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좀 바꿔보려고 시장님도 바꾸고 시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을 다수 당선시켰는데 이것이 계속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불협화음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두 분 시의원이 그런 결정을 받은 것은 도당 윤리위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 저는 드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당에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의견을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하십니까? 네. 먼저. 마이크. 성함 다시 얘기해 주세요. 한국유통신문의 이관동 기자입니다. 네, 2020년에 올 때 그 대구 경북 관광회로 알고 있고요. 저희 우리 구미 지역에는 또 전국체전이 있어서 타 지역 사람들에게 구미를 알리고 또 구미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시기적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출마 예정 김헌건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현재 구미의 관광 인프라나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다른 하나를 또 질문하고 싶은 게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 창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주변에 있는 예비 창업자나 창업자분들을 보면 가깝게는 대구 지역으로 또 수도권 지역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유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미 지역에서 창업을 활성화해서 구미 경제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전략, 비전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 그러면 기업 경제를 말합니다. 기업 경제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경제는 기업 경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광 경제, 스포츠 경제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관광 경제, 스포츠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서민 경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지역이 잘 돌아가는 효과도 물론 크지만 관광 경제가 활성화되면 그 혜택은 바로 서민들이 봅니다. 숙박, 교통, 특산물 판매 이런 부분이 바로 관광 경제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민은 관광경제 활성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관광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눈을 뜨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1,700몇만 명째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고 그때 그분에게 기념품을 주면서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그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우갈비를 꼭 먹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외국인뿐만 아니라 관광 수요는 국가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구미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대한민국 도시 중에 저만한 강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는 어쩌면 서울과 구미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는 저 낙동강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주 여건 개선을 얘기할 때 그 정주 여건 중에 하나가 고급 매점입니다. 젊은 인재들이, 엘리트들이 구미에 와서 정착하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에 걸맞는 고급 레저가 있어야 합니다. 금오산에 가서 등산해라 이러면서 엘리트들을 유치할 수는 없습니다. 낙동강의 활용 방안을 수상 레저를 과감하게 활성화시키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미는 해평, 도계, 선산에 적지 않은 역사적, 문화적 자산이 있습니다. 낙동강에 고급 호텔도 유치해야 합니다. 컨벤션 기능이 중요합니다. 현재 구미는 대기업과 관련해서 외국의 연구진들이 와도 구미에서 숙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구미시가 가장 관심 갖고 투자하고 계획해야 할 분야가 관광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창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궁극적으로 구미가 젊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구미가 대기업에 의존하는 하청 계열화된 회사들 위주의 구조가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들이 기술력을 갖추고 이익률이 10% 이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로 구미의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가능하려고 하면 청년들의 자유로운 창업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 스마트 산단 그 내용에 청년들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잘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시간이 1시간이 넘었죠. 마지막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해주시면. 뉴스일보의 김희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보조금 이용권으로 벌금을 선고를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당 차원에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혹시 없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비례의원으로서 구미지역과 의성군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혹시 의원님께서 유치하시거나 실시하신 공적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뭐죠? 다시 몇 해 전에 벌금 500만 두 번째 질문요. 비례의원으로서 현재까지 의원직을 해오시면서 다른 지역이나 구미지역, 전체 지역에서 의원님께서 유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공적으로 의식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성 한우협회 지부장을 제가 6년을 했습니다. 법인 대표였죠. 의성 한우협회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그 6년 동안 하는 과정에 정부 보조금 사업을, 굉장히 많은 보조금 사업을 수행했는데, 나중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6년 동안 제가 일한 것을 다 뒤졌죠. 그 중에 한 건을 보조금, 지방재정법 위반과 사기죄 명목으로 약식 기소를 했죠. 벌금 약식 기소, 정치적 약식 기소를 해서